정치는 통합을 지향해야 하고 정치 지도자는 유능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고 선조처럼 전쟁을 유발해서 수백만의 국민들을 목숨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작게나마 커지고 있다. 그 원인 4개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다. 원점 타격, 선제 타격하면 바로 전쟁 아닙니까? 군사 전문가가 정말로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이 명백하고 즉시 제재하지 않으면 바로 공격할 임박한 상황이면 그 제거를 위해서 타격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군사 전문가가 할 얘기지 대통령 후보가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선제 타격 운운해서 군사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임이거나 장난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180만이 사망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해방 이후로 돌아갈 것이다. 0.0000001%라 할지라도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몫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가 바로 최고의 안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협을 이용해서 휴전선에서 무력 도발을 요청하고 선거 때마다 북한이 도발하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던 그 구태의 습관이 다시 이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징해야죠. 응징해야 되겠죠? 네. 응징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극화, 저성장, 기후위기, 남북관계 냉각, 미중 갈등,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협, 온 세계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도태하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려면 리더가, 정치 책임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준비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남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례처럼 권력 남용하고 너 범인이구나, 인정 안 하는 게 곧 범인이야, 너 만연해, 물에 던져봐가지고 나오면은 만연해, 죽어야 마녀가 아닌 게 증명되죠. 이런 세상 여러분 다시 겪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한 것을 굳이 끌어내서 정치 보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한탄하게 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5년짜리 권력자들이 검사한테 달려드느냐?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임명 권력은 이 선출 권력의 지휘,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5년짜리 선출 권력, 5년이면 지나갈 것들이 감히 검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한 사람 안 여러분,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장기간 검찰 핵심 간부로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 중용돼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 적폐가 있는 걸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봐줬을 사람입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탈탈 터는 사람이 있는 걸 묵인했다면 묵인한 본인 잘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탈탈 털어보겠다, 기획사정수사하겠다, 정치보복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그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40명 명단 있다, 100명 보낼 자신 있다,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보복이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신천지 얘기 어제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교 집단 때문에 정치 보복 당할 거 알고 그래도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명부조사했고 강제 진단 요구했고 시설 폐쇄했고,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서 감염이 돼서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들이 사망하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마! 이유는 여러분, 이유는 앞으로 밝혀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얘기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하신 말씀 같습니다. 복지부가 30만 명이 저항하면 심각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 첫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복지부가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아닙니다. 경기도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지부 장관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치고 법무부 장관이 하라면 상사가 지키는 지시를 이행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복지부가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지시가 쇼라서 안 했다. 어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쇼일 수 있습니까?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그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수만 명의 신도들이 숨어 있는데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0만 아니라 300만이 저항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라고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명단 다 입수했는데 국가
검찰 권력을 통째로 가진 검찰총장이 왜 압수수색을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사교 집단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일보,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근거가 생기겠죠. 이 나라 유력지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가 실명을 대고 이렇게 썼습니다. 왜 압수수색 안 했느냐? 땡땡 법사가 이만희도 영매이기 때문에, 영매를 건드리면 당신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안 했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근데 그 기사 지금 없어졌는데 찾아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교회가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내가 윤석열한테 신세를 졌고 윤석열 때문에 살았으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다 입당해가지고 도와줘라. 양심선언 보셨죠? 네. 이거 국민을 위한 권력 행사를 포기하고 사익을 위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그 사교 집단 신천지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받은 중대 범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맡겨진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 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복잡한 과학기술의 시대, 국제경쟁의 시대에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땡땡 법사한테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 상대는 주술로 해결하고, 이렇게 국가 경영을 하면 국가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망할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주술사들에게,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우리 모두가 샤머니즘의 희생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국내의 지배를 받는 암묵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 신천지가 비과학적인 주술로 국정을 농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던지는 또는 주술사가 던지는 엽전 몇 개와 쌀 한 움큼의 부채도사의 부채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고, 힘을 내야 할 것도 후보가 아니라 여러분이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재명!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년공 출신으로 오로지 국민들에 의해서 작은 실적들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성남시장 시켰더니 잘하더라, 호미 맡기고 농사 시켰더니 성과를 내더라, 이제 쟁기 한번 맡겨보자, 경기도 시켰더니 또 잘하더라, 이제는
트랙터를 맡겨서 큰 농사를 짓게 해보자. 이게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임받으면서 제가 한 약속 최하 95% 이상 지켰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아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앞서 나가는 선도국가로 기회부족으로 우리 청년들이 편을 갈라 싸우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모두가 아이를 낳고 출생률도 올라가고 미래도 꿈꾸고 지방도 같이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